나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이틀 나스닥 내려가고 있네요. 우선 추세가 반등을 하지 못하면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금리 추가 인상 공포 확산, 그죠? 무역지표 부진의 일제 하락, 월가 침체 경고의 휘청 이렇게 나오는데 좀 웃기죠? 이거 몰랐나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오를 때는 좋다 이러고 조금만 떨어지면 이렇게 호들갑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뉴스 기자들도 참 힘들 거예요. 이런 거 좀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거 열심히 만들려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자, 멤버십 전용 알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브라질 경기를 좀 졌죠. 아쉽지만 결과가 난 상황이니까 뒤집히지 않죠. 과정에 충실했다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16강도 너무 잘한 거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간 것을 기뻐해야지 못 간 것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 충실하시면 돼요. 최상의 결과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겪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는 투자가 재미가 없습니다. 어디다 맡기느니 그냥 은행 넣어놓으면 높은 금리 주는데, 그쵸? 5% 6% 이상 주는데 굳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뭐 채권해서 이 수익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움직여요. 투자 자금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걸 버텨낼 수만 있으면 엄청난 기회죠. 가격이 싸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는 게 무조건 좋지만 떨어지는 것도 긴 시간, 긴 시계열로 보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저물가 저금리가 기본적인 시대에 살아왔다. 그래서 은행 안 가고 뭐 한 거예요? 그거 뭐 1, 2% 금리 받아서 뭐 하냐. 물가 인상보다 높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높죠. 주식이나 부동산 해야지 된다. 이랬던 거죠.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도 이제 23.5 돌파, 이걸 못하면 갑자기 뭐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예, 하루 이틀 횡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좀 다시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죠. 오늘도 근데 오늘은 뭐 크게 하락한다기보단 저는 횡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흐름은 그래 보인다. 그래서 추세선이 깨진 이후로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점 고점 돌파 못하고 깨졌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잖아요. 어디 남았습니까? 이제 20달러 여기 남았어요.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는데 만약에 못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19달러. 그리고 나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17.57 보이시죠? 과거 저점이에요. 저점에서 상승 들어온 거니까 여기까지 이번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 수도 있답니다. 이거 무조건 내려간다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이고 하락이네 생각하면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저는 이렇게 뭐 반드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자 10분봉으로 볼 때 결국 여기 C라인을 자 돌파했는데 시도를 한 거죠. 돌파를 못하고 바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밀려서 여기 밑에 M밴드를 닿았으니까 자, 지금은 이걸 돌파하려고 해도 쉽게 못 뚫을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 우선 10분 봉상에선 여기 M밴드 하단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 위쪽이 아닐 거고, 여기 정도까지 반등이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어쨌든 조심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놓고 매수를 하셔야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이라기보단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빨리 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반등하더라도 우선은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나스닥 100이 이 추세선 주말에 방송 드렸죠. 이렇게 돌파 못하면 흐를 겁니다. 흘렀죠,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서 그냥 부딪혀 갖고 바로 흘렸습니다. 자, 흘렀는데 여러분 주식은 다 과거의 습성대로 움직인다.
패턴이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차트는 정직합니다. 매우 정직해요. 여기서 어디가 저점이었죠? 여기죠? 예,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횡보해서 계속 부딪혔고요. 여기서도 결국 부딪혔는데 어디까지 어제 떨어졌습니까? 딱 이 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매수를 했던 사람들과 매물대죠. 매물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밑으로 밀리는 게 그렇게 쉬울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는 게 쉬울 것 같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밀렸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딱 그 위치에서 반등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안 밀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 이게 반등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예약된 결과가 아니잖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많이는 못 올라가더라도 오늘 또 많이 안 밀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검노선이 지금 보시면 한 19 정도 되거든요. 18.5 여기까지만 안 밀리면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밀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럼 삼각 수렴형이 됩니다.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점 돌파가 되고 이러면 이러다 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끈을 놓지 말자 이런 겁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따라가세요. 자, 과거 나스닥 100에 저는 추가 하락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연말 12월 산타랠리가 아주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직 2주나 남아 있고 그 다음에 1월달 초반까지 해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스닥 100이거든요. 지금 여기 밀리고 있는데 뭐 밀리고 있다고 항상 반등이 안 되나요? 아니죠? 밀리고 있어도 그 다음엔 반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월봉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걸 뚫느냐 그건 쉽지 않은. 그런데 애석하게 또 뭐가 형성되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죠? 올라갔죠? 여기서 헤드앤숄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크게 무너져요. 이쪽에서 차라리 이렇게 오래 횡보타는 게 난데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반등했을 때 당연히 여기 검노선에 걸리겠죠. 그래서 뚫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밀릴 확률이 큽니다. 그게 13,000대예요. 13,000대. 그래서 산타랠리가 나타난다면 여기까지 보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횡보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하락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버블은 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내려왔죠. 검노선 깨고 내려와서 이게 60일 이평이거든요. 월봉상 이 노란 뭐 풀색인가요? 네, 풀색 이게 60일이고 그 다음에 이 짙은 갈색이 90일 이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이니까 스케일이 크죠.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왔냐? 여기 점점점점 하늘색 점 보이시죠? 네, P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네, 내려와서 올라갔고 지금은 어디냐? 여기 보시면 60이라고 90, 요건 또 이제 다른 요게 90일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5일 고선일 겁니다. 근데 딱 여기 걸려 있는데 문제는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네, P밴드 하단 P밴드까지는 갈 것 같아서 뭐 예측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차트는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부딪히면 다시 내려와서 이런 데서 지지받겠죠. 그럼 여기를 못 지키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또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8,000, 9,000은 보고 있어야 돼요. 8,500에서 9,000 정도는 그냥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지금 막 열심히 사셔야겠습니까? 매수를 했을 때 이게 반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등이 확인 안 됐으면 천천히 사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자 샘플 계좌는 5일에 1억 1,600에서 지금 조금 줄었죠. 살짝 줄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왔고 TQ도 내려갔고 그래서 441개에서 438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구간 적을 때 조금 더 줄여놨고, 그리고 그동안 좀 인버스가 많이 사졌어요. 제가 매수를 한 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동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자동 매수 걸어놨더니 하락하면서 계속 좀 사졌고, 인버스 안 사고 싶은데 결국 인버스가 매수되는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JEPI나 SCHP를 반등 때 지금 줄여서 매수해 놨죠. 그러면 이제 방어가 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주가가 더 빠지면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스윙 계좌도 전부 익절했다가 익절 전부 다 했고, 이걸로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매일 LOC 하나씩만 걸고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좌는 줄었는데 예수금은 좀 늘었죠. 여기 보시면 1800에서 2100.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RP입니다. RP. RP를 1200도 사놨어요. 이렇게 사놓는 이유는 뭐 이자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예수금에 있으면 자꾸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57.8인데 어때요? 55.5죠? 그래서 줄여놨습니다. 줄여서 예수금이 더 늘을 거예요, 내일은. 지금 반등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예수금 확보를 또 다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가 빠질 땐, 지수 내려갈 때는 막 수익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있는 자산을 잘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기적 손실, 좌절,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거 주가 떨어진다고 괴롭긴 하죠. 그런데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상 이렇게 왔어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들은 이런 사건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에 안 놀라시면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예, 놀라지 않는다고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예수금을 좀 늘려놔야 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다시 시작해서, 이게 주가가 계속 안 좋으니까 이게 너무 막 사서 모으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색기 두 개를, 이제 하나는 키움에서 키움 검색기예요.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기 0147을 쓰고 크로스 체크 하는 거죠. 크로스 체크. 그래서 여기 오전에 이렇게 뜨면, 이게 오전 9시 반쯤에 뜬 겁니다. 이렇게 쫙 떠요. 그러면 제가 만든 우량 시가 회복, 세력 이탈이 안 된,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세력 이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막 빠지죠. 그래서 그 세력 이탈을 최대한 안 시킨 녀석을 잡아내는 겁니다. 근데 오전에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겹치는 애들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실리콘2 보이죠? 여기 이렇게 실리콘2 있고, 그 다음에 공구우먼이 떴습니다. 공구우먼. 자, 그럼 이걸 전부 다 사냐? 그런 게 아니라 이 겹치는 애들 위주로 보셔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봤을 때, 자, 오전에 안내를 드렸어요. 10시쯤에 실리콘투와 공구우먼을 관찰하시고, 자,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도 없고요. 모두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범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주식 이렇게 다른 방송들 보시면 어떤 종목 하나를 정해서 막 이렇게 차트를 봐가면서 이 위치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또 어떤 종목을 볼 건데, 어제 좋은 종목이라고 뽑아놨는데 오늘은 어때요? 안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TQ 오를 것 같아서 열심히 사놨는데 다음날 반드시 오르나요? 아니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 드렸죠. 그래서 지금 3일째인데, 그래도 3일 동안 저는 매일 한 종목씩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면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오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게 공구우먼은 상한가에 갔죠. 그렇죠? 그리고 실리콘2는 13.95. 그러면 실리콘2도 11.16에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사셨으면 손실 안 받겠죠? 수익 많이 받겠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센 녀석들로 접근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올라온 검색기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겹치는 게 있죠. 미스터 블루. 그 다음에 공구우먼. 이건 미스터 블루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우먼 있죠. 그
그 다음에 아까 실리콘2,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서플러스 글로벌도 이 겹쳐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중에 한 4, 5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왜일까요? 돈을 벌려면 해야죠. 예, 다 떠먹여주는 거 없잖아요. 돈 버는 거에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회사 취직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뭐 해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예, 그냥 학비 내주고 학원비 내주는 거지, 예, 취직은 자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돈을 벌려면 예, 스스로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0개 중에 한두 개 찾으려면 어렵죠. 그건 진짜 어렵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10종목 중에 두세 개 찾으려면 이것도 못하면 주식에서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뜨는 10개 중에 좋은 차트를 골라서 한두 개 하실 수 있으면 10개도 전부도 필요 없잖아요. 예, 겹치는 거. 그럼 실제 겹치는 거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요. 예, 5개 중에 한두 개에서 성공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오전장 같은 경우는 5개도 안 나와요. 예, 실제 겹치는 거 3개 나왔으니까 3개 중에 2개 올랐으면 예, 확률 괜찮죠? 네,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제가 예, 이전 영상에서 안내 드린 거죠. 단타에서 성공하려면 이 급등밴드, 요 갈색의 급등밴드를 잘 봐야 된다. 예, 이거 하나 갖고도 여러분 성공률을 진짜 70% 이상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 차트 공부해 보세요. 공부하면 아침에 딱 떴을 때, 예, 검색기에 떴어요. 그럼 이게 몇 시냐? 9시 반쯤 되는 거예요. 9시 반. 그럼 여기서 올라갔죠. 딱 요 급등밴드 올라타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디리릭 매수를 하고 가면서 수익이 전혀 안 나냐? 아니거든요. 여기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해서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매도했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매수를 하고, 자, 요 급등밴드 갈색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살짝 이탈했습니다. 살짝. 그래서 찜찜하니까 30% 매도했었어요. 그런데 더 내려갔다가 이게 이 밑으로 안 가고 검노선을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샀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자, 여기서도 이제 샀죠. 상승이 팍 일어나니까 자, 이 비밴드를 깨나요? 비밴드가 아니에요. 급등밴드죠. 급등밴드 안 깨죠. 예, 그래서 계속 사가고 있다가 요럴 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요럴 때 조금 고민이 돼서 매도를 할까 하다가 아래쪽에 보니까 예, 여기 지금 갈색에 예,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확 줄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간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끝쪽에 이렇게 급등을 줬어요. 여러분 이 밴드 하나만 아셔도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밑으로 확 깬다. 예, 이러면 손절하시면 돼요. 굳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자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손실 커지잖아요. 손실이 확정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결정할 수는 없죠. 이게 손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우선 작은 손실로 막는 게 굉장히 투자에선 중요한 그 노하우예요. 그리고 스킬. 그리고 손절도 해본 사람이 해본다는 말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검색기를 통해서 드려서 뭐 저희 회원님들 중에 괜찮다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선물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회원님, 저 또한 늘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걸 한번 제가 보면서 차트가 괜찮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얘도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얘는 공고음원보다는 안 좋죠. 예,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왔죠. 요 밴드 아래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드렸어요. 언제쯤 드렸냐?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이렇게 상단에 올라탔을 때, 예, 그리고 여기서 또 깼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상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여기서 안 산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여기서 샀으면 그냥 손실 받겠죠. 예, 그래서 주식은 천천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상승이 끝까지 간다면야 빨리 사는 게 좋은데
예,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눌림목 나올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쯤 샀거든요. 예, 이렇게 눌리는 거 보고 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400원, 1,450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깰까 말까 깰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주식 호가 줌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다가 매도를 제가 걸어놨죠. 예, 1,450원에 딱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걸어놓고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게 탁 깨지면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예, 알아서 매도가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내려갔죠. 예, 여기가 1,450이에요. 안 깼어요. 딱 거기다가 세 개를 딱딱딱 연달아 걸어놓고 쫙 걸어놨는데 안 깨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다가 다시 올라타줬죠. 네, B밴드를 다시 급등밴드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밑에 산 거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매도하고 50% 매도를 하고 홀딩을 했습니다. 내일 좀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전략은 필요하다는 거죠. 손절도 딱 걸어 놓고 위쪽에서 자연스럽게 매수가 되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TQ 10분봉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 사시는 게 좋냐면요. 제가 이 위에서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상승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네, TQ 10분봉에서 보면 여기 급등밴드 있죠? 갈색. 자, 이 위쪽에서 사는 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급등밴드 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락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해서 사면 이게 이렇게 꺾이면 난감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적당한 거 투자에서는 밸런스 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상승하기를 저도 꼭 바라고 있습니다. 더 꺾이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 투자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편안하게라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천천히 사셔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상승한다면 더 많이 사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